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여행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부산 관광지는 연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에 나서고는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관광업계 실태를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행특공대 손민수 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할수록 관광업계가 많은 피해를 받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 지역의 관광사업체 현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동남권의 관광사업체 수는 2018년 기준 4,065개입니다. 네네. 전국 대비 비중은 12.2%에 달하고요. 예. 또 국내 관광산업체 절반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 제하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시도별 관광사업체 수를 비교해보면 부산은 전국 대비 5.9%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사위권에 해당됩니다. 예. 또 이 동남권 관광사업 종사자 수는 27,164명으로 전국 대비 1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이는 경제 권역별 관광사업 종사자 수를 봤을 때 수도권 다음으로 이제 높은 수치입니다. 네. 부산은 또한 전국 대비 비중이 5.6%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는 동남권 전체 관광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여행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다음으로는 유원 시설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관광 편의 시설업이 각각 500개에서 600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종사자 수의 경우는 여행업과 관광업, 관광 숙박업이 각각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또 이 특징적인 문제는 이제 동남권은 관광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수도권 다음으로 많지만은 기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네네. 영상 규모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부산은 관광산업 종사자들도 많고 여행업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은데 지역의 피해 정도, 관광업계 피해 정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익히 다 알다시피 부산은 지금 현재 관광업계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이 쓸 정도로 네네.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 관광업계 상황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관광객 중 절반을 이제 넘게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네네. 일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또 충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네. 일단 여행업계의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나가시는 분도 없고 또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행객이 지금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네. 또 예약 문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감소 추세,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네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접적인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전에 비자 제한으로 인해서 입국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국 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향토 기업인 부산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인력의 70%인 1,4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유급 휴직을 좀 실시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 70%의 정도의 임금만 받고 아마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김해공항에서 지금 그 일본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현재 하루 한 회 정도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많이 줄었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공업계뿐만 아니고 또 특히 이제 여객선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다 중단되고 네네. 9개 선사 가운데 3개 선사만 지난 9일부터 화물만 수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네. 지금 부산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대 한 50% 정도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감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근데 2월달 기준으로 최대치로 잡았지만은 아마 이게 최소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화될수록 아무래도 더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호텔 숙박업이나 국내 관광버스 업계라든지 또 이제 관광지 주변의 어떤 영세 상인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부산의 관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 또 이런 데 관련돼 있는 영세업체 기획사 인테리어 철거라든지 이런 모든 그 영세업체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를 가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입국 제한 조치, 한국 입국 제한 조치를 받은 국가가 지금 126개국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는 상황이 네. 계속 장기화되면서 계속 악영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으로 사실 타격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산이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1월에 발생을 했었죠. 국내 네, 첫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네.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뭐 여행 취소는 뭐 물론일 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공연을 뭐 진행을 하더라도 빈자리도 굉장히 많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좀 짚어주시죠. 물론 뭐 제가 여행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네. 뭐 우선적으로 뭐 저희 회사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면, 예. 뭐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 매출의 약 작년 대비 이제 15% 정도를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85%가 줄었고,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약 취소 건수가 147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1번 확진자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약률이 급감을 하더니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예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아예 없군요. 네. 예. 뭐 예약이 전무하다 보니까 당연히 취소도 없는 그렇죠, 상태고, 그렇죠. 뭐 사무실에 걸려오는 전화도 이제 거의 없고,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저희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여행업계 자체가 이제 업종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예. 뭐 규모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실제로 뭐 연 매출 한 100억 정도를 찍고 있는 식당 두 곳이 폐업을 했다. 뭐 향후에 뭐 중소 호텔들은 더 힘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영세 여행사들은 이렇게 좀 어려움에 더 봉착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건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불안감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이제 그렇죠. 계속해서 팽배해져가면서 네네. 이게 좀 상당히 좀 힘든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제 새로 신사업을 예상을 하면서 뭐 사업의 규모를 좀 확장시켜 놨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투자를 해놨는데 이 투자금들이 이제 회수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또 뭐 상실감, 그리고 이제 대출금들에 대한 그런 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은 뭐 그런 다양한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입이 네. 끊겨버린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업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을 네.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예산도 편성을 했고 유급휴직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네. 뭐 지원금도 주고 있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반응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 지원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책 회의에도 이제 참여를 해본 결과 예. 현재 이제 정부나 시에서 이제 여행 업계를 이제 대상으로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지원책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금융 지원,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원, 네. 그리고 세제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고용 지원에 들어갈 건데요.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혜택을 받기 시작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사실 일부에서는 또 불만들도 좀 있었죠. 왜냐하면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 조금 더 좀 지원을 확대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9일입니까? 3월 9일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특별 경영 지원 그 업종으로 여행업을 이제 또 이렇게 선정해 주시면서 네네. 4분의 3에서 이제 최대 90%까지 지원이 된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었는데 아직 현장에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일일 한도 6만 6천 원을 이제 1급으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특별 경영 그 지원 업종으로 선정이 되면서 7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나름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부산 지역도 잠깐 확진자가 멈췄다가 나흘 만에 다시 발생하면서 좀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고 많이 보입니다. 눈에도. 그렇다면 이 과거에 있었던 뭐 사스나 메르스 사태랑 비교를 해보자면 피해 정도가 현재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네네. 그 코로나19가 그 메르스 2015년이죠.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관광산업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7만 8천 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 메르스가 이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외국인 관광객이 2014년도에 비해서 14.4%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관광 수입은 27.1%가 감소했습니다. 네. 이번 그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광 수입이 27.1% 감소한다는 예상이 들어와 있고요. 예.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생산 유발액은 한 8조 6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우리 그때 메르스 사태를 겪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중국, 일본 이런 관광객들은 동남권에서 한 20.9% 감소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17년 사도 보복 시기에 동남권 33.6%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외국인 관광객들 감소 등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동남권 또 관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어찌 보면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네. 다만 올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우리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선정돼서 한 차례 더 이제 부산이 세계적인 관광지에 도약할 수 있는 호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우리 부산권 또 중국인 또 일본 국적의 관광객들이 유입과 또 유입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침체 일로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또 세부 업종별로 따지면 여행업의 좀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진정세를 이어가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 진정 국면에서 바뀐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고 불안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실제로 좀 더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됩니다.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앞으로 또 가장 우려가 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사태가 이제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감이 없습니다. 네네. 뭐 한국관광연구원에서 뭐 이전에 그런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와 관련해서 어떤 뭐 분석 자료들을 내놔도 조금 뭐 공신력 있는 기관들 자체도 사실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뭐 빠르면 뭐 올해 7월, 뭐 좀 늦으면 올해 하반기까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시 종식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환 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어떻게든 일부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폐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결이 되더라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대비책을 미리 좀 세워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태가 언제 종식이 돼서 또 예전 수준으로 얼마나 회복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뭐 2015년 메르스, 2017년 또 중국 그 사드 보복, 그다음에 2019년 한일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계속 침체기를 걷고 있던 우리 부산 관광업계가 이번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그 관광업계 자체가 구조가 지금 현재 좀 우리 부산 경남 쪽은 좀 많이 좀 영세하고 좀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한번 좀 이번 기회를 인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좀 삼을 필요는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일단 사태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까지 끝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정부 쪽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좀 이제 연장하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도 이게 종식은 안 됐습니다만은 꼼꼼한 기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졌다. 현실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중앙정부에서도 그 소상공인이나 우리 관광업계를 위한 대책들을 내어놓고 있고 또 네.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그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들이 어찌 보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못 느끼는 뭐 대출의 상한들 아니면 또 융자해주고 또 뭐 지방세를 조금 깎아주고 나는 그런 어쨌든 간접적인 대책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긴급한 상황, 어찌 보면 천재지변과 같은 또 특히 우리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부산의 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기반 산업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산업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살리기는 몇 배의 노력과 시간과 또 그 돈이 들어가야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느 정도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부산의 어떤 앞으로 국제 관광도시 부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반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관광 산업에 관련된 어떤 보험 이런 재난에 대한 관련된 보험을 일단은 한번 신설해보는 노력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중앙에서는 이제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책 기금이 또 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그런 관광기금이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신설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네. 기존에 만들어진 기금에다가 새로운 그 계정을 신설해서 관광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런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우리 부산의 어떤 관광업계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나마 최소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광기금을 한번 새로 신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기금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더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그 드네요. 피해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예, 예.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짤막하게나마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들은 저희 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네.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민간 차원에서도 기금을 좀 조성을 하자는 얘기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정부에서 일부 재원을 내고 각 이제 필요한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 내었을 때 이런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정부에만 이렇게 목을 매지 말자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도 이번에 좀 뭔가 좀 큰 어떤 그런 이 변화의 이런 그 시류 속에서 좀 새로운 것들을 제가 좀 꿈꿔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필요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저께, 그러니까 2월 7일부터 이제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해서 이 마이스 부산 강석구 대표에 의해서 이제 300명 정도가 저희가 이제 단톡방을 하나 개성을 해서 네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주고받았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제 조금 그때 이제 175명의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조금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극복 방안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원을 희망하는 내용 중에 이제 첫째가 이제 인건비였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임차비와 세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지원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 공유할 수 있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보들에 대한 그런 공유에 대해서도 좀 많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신라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역에 좀 더 어떤 성실성이 있거나 아니면 좀 기여도가 높거나 지역 관광업계에 이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이 있다면 사전 어떤 평가 제도를 통해서라도 이 가산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특별 보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한번 무너지면 업계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 거예요. 네네. 하지만 어떤 이런 좀 약간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스타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이 살아 있으면 아무래도 후생되는 이런 후배 기업들은 좀 더
여기 자리 발을 뻗기는 좀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관광도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루빨리 좀 사태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인 좀 대책들도 마련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